성남기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저번에 성남기계 전반부에 내용 공부했는데요. 우리 수술을 거부한 다음 삶의 의지가 꺾여서 돌아간 이 환자를 보면서요. 180페이지예요. 회기는 걷잡을 수 없는 허무감과 자책감에 사로잡혔어요. 점점 심리가 변화하고 있죠. 왜 자책감에 사로잡혔어요? 자신이 환자를 맞아, 환자의 살려 의지를 의사가 꺾어버렸잖아. 근데 원래 여러분 사명감이 줘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냥 난 단순히 직업이다 너처럼 막 이런 얘기하다가 조금씩 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가 좀 자책에 빠져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금숙이가 얘한테 어떤 별명에 대해 얘기해주죠? 스핑크스. 선생님 별명이 무엇인 줄 아세요? 네, 얘도 별명이 있나? 그랬더니 머리는 사람이고 몸은 짐승이 20세기 스핑크스를 얘기해주죠. 그래서 20세기 스핑크스 몇 어절이에요? 잘 보세요 여러분. 20세기 스핑크스 몇 어절이죠? 몇 어절이냐고? 세어절. 3어절이죠. 이거 잘 봐야 돼 얘들아. 3어절 20 띄고 세기 띄고 스핑크스 음절은 3어절이야. 띄어쓰기야. 음절은 글자 수. 어절이 띄어쓰기. 그럼 이거 이음절 아니야? 음절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을 음절, 글자 수. 그리고 띄어쓰기 여기 끝에까지. 이렇게 3 어절. 어절은 띄어쓰기. 뭐가 무슨 어쩌예요? 단어를 띄었으니까 어절은 띄어쓰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20세기 스핑크스의 의미가 있죠, 여러분. 얘를 긍정적인 의미로 하면 뭐예요? 수술을 잘한다. 맞아요. 얘가 20세기 스핑크스가 어떤 특징이 있어요? 머리는 사람인데 몸이 사자잖아. 짐승이잖아. 그래서요. 여기에 담긴 의미가요. 먼저 장점은 그만큼 뛰어난 수술 능력을 갖췄다. 하지만 단점은 뭐예요? 기괴한 모습을 하고 있다. 그래서 네. 스핑크스 그거 아니에요? 집 아니에요? 삼각형? 피라미드를 지키고 있는 것이 스핑크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얘가 사람의 몸에 기계적인 마음을 가진 이 누구? 회기의 이런 모습. 기괴함. 몸은 사람인데 하는 짓이 기계 같은 거죠, 여러분. 그쵸? 기계적인 마음을, 기계적인 모습을 보이는 모습이라고 쓸게요. 그런 기괴함. 하지만 장점은 뭐예요? 뛰어난 수술 실력. 이게 바로 단점, 장점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20세기 스핑크스라는 표현이었죠. 그래서 이제 회기를 위로 하려는데 뭐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182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전반부가 끝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누가 등장하느냐. 얼마 후 이녹의 남편인 상현이 회기를 찾아온다. 드디어 이제 상현이가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최상현. 화장실 좀. 네? 화장실. 아, 빨리. 선생님. 네? 근데 상현이 최상현 있잖아요. 그 사람 왜 이록이랑 같이 안 오고 따로 병원에 온 거예요? 따로 온 이유가 있죠. 몰래 부탁을 하기 위해서. 자, 이녹의 남편인 상현이 회기를 찾아와서요. 회기가 이녹의 수술을 거절했다는 말에 안심하면서 성공 가능성이 낮은 수술을 하기에는 돈이 너무 많이 든다면 아내의 폐수술을 하지 말 것을 거듭 당부한다. 자, 그러니까 얘가 얘를 찾아온 이유는 뭐예요? 수술하지 말라. 혹시 수술해줄까봐 그거 모르고 찾아온 거야. 수술을 하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이유가 뭐라? 돈 때문에. 돈 때문에. 그럼 얘 성격 어때? 네. 비인간적이고 약간 이기주의. 맞아요. 의심병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되게 몰인정하죠. 진짜 몰상식하는 거. 그러니까 양호에게도 못됐는데 얘 더 못됐잖아. 그래서 나보다 더 못된 놈을 보고 기계가 성난기계가 되는 거예요. 선생님. 거의 지루하죠. 선생님. 네? 근데 여기 내 아내는 건강을 회복하면 지금보다 더 자주 놀아날 생각이에요. 네. 이거 있잖아요. 이거 보면은 의심병 있다는. 맞아요. 의처증 있어요. 자, 그 다음 이제 한번 볼게요. 회기가 추궁하듯 절정 부분입니다, 여러분. 아내를 미워하시오 얘기했어요.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
빨래, 희곡의 구성 단계가 어떻게 되죠? 발단, 전기, 절정, 하강. 오, 너무 좋아. 발단, 전개, 얘들아 위기가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 바로 절정. 그리고 하강과 대단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회기가 찾아온 부분이 절정 부분입니다, 여러분. 아, 회기가 아니라 상현이 찾아온 부분. 자, 여러분 회기부터 다시 읽어볼게요. 읽으세요. 추궁하듯. 보잖아. 회의가 돼요. 잘 어울려, 화해가지고. 부인을 미워하시오. 상인 누구예요? 대본이. 아, 저요. 네, 남편입니다. 네, 읽어보세요. 가로도 읽어야 돼요. 네, 일단 증오심을 억제하며 읽어보세요. 미완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나와 어린 것들이 벌써 오래전부터 그 덕으로 살아왔는데 여기 줄 쳐볼게요. 나와 어린 것들이 벌써 오래전부터 그 덕으로 살아왔는데, 여러분 그러면 얘는 경제적으로 무능하죠. 경제적 무능. 가족의 생계는 누가 책임지고 있었다? 아내가 책임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얘가 뭐가 있는 거니? 너네 자격지심이라는 말 알아요? 그게 뭐냐면 자격이 부족해서 생기는 마음이에요. 자격지심. 그러니까 괜히 누가 뭐라 그랬어? 근데 지가 경제적으로 무능하니까 아내에 대한 자격지심이 있었던 아주 찌질한 남편입니다. 자, 또 회기 읽어볼게요. 그러나 선생께서 수술을 반대하는 이유를 나는 이해해요. 수술을 해서 몸이 회복된다면 내 아내는 더 불행해질 거예요. 그리고 나도. 아니 불행해지다니. 건강해야 더 벌어서 아이들도 편하게. 내가 처가 가족을 위해서 수술을 원하는 줄 아십니까? 그럼 내 아내는 건강을 회복하면 지금보다 더 자주 노란을 생각하겠어요. 자, 첫 번째는요. 성공 확률이 낮은데 돈이 너무 많이 든다. 그 다음에 만약에 회복을 한다면 더 놀 것이다. 미친놈이죠? 그래서 이제 어이가 없죠. 원 그럴 리가. 아닙니다, 선생님. 그 여자는 그런 성격입니다. 옛날부터. 그렇지만 어찌되었든 부인 때문에 온 식구가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니오. 그럴 바엔 차라리 죽는 게 낫지. 누가 말이오. 아내는 항상 나를 무능하다고 빈정대지만 그렇지만 나는 그런 아내에게 대해서 한마디 대꾸도 못하는 바보였죠. 야, 이게 뭐예요? 열등감이죠, 열등감. 적으세요, 열등감. 자격지심. 경제적으로 무능하기 때문에 열등감이 있었던 거야. 또 왜 그랬는지 아십니까, 선생님? 그랬더니 회기가 이제 뭐라 그래요? 선생님은 너무 의심이 많으시고. 맞아요. 그래서요, 여기서 비정한 이 현대인의 모습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하강으로 접어듭니다, 여러분. 하강이에요. 상현 읽어볼게요. 내가요? 천만에. 난 지금까지 한 번도 의심하진 않았죠. 도리어 알고도 모르는 척했을 네, 뿐입니다. 고집을 꺾지 않네요. 회기가 미심쩍게 또 내가 알기엔 부인께서 가족을 위해서 수술을 받아야겠다고 한사코 고집하는 것을. 아닙니다. 그건 자, 회기 그 옆에 지시문 있죠? 조용하나 위험 있게 네모하세요. 이제부터 지시문의 내용 알아야 돼요. 회기가 조용하나 위험 있게 뭐라고 했어요? 그렇지만 내버려 두면 부인께서 어떻게 된다는 건 아시고 계시죠? 어떻게 되죠? 별 수 없죠. 죽어요. 죽죠? 네. 그래서요, 자 봐봐, 얘가 계속 수술을 반대하니까 이제 얘가 얘를 타이르는 거예요. 너 수술 안 하면 네 부인이 죽는다는 걸 알고 있니?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별 수 없죠. 죽고 사는 건 인여부를 막을 수 아, 없습니다. 이거 비인간적인 놈이네. 내곡하게 말한대요. 지가 죽게 돼도 이런 말이 나올지 어쨌든 비인간적입니다. 그러자 회기의 마음속에서요, 여기 네모할게요. 불쾌감이 솟으면. 그러니까 얘가 지금 성격이 변한 거지. 아까 전에는 어쩔 수 없다 그랬었잖아. 근데 지금 여기에 이 비인간적인 최상현의 태도에서 아까는 거절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이번에는 수술을 하지 말아달라는 이 태도에 대해서 불쾌감을 느꼈어. 점점점 어떻게 되는 거야? 인간성이 돌아오고 있는 거죠. 이 불쾌감이라는 표현은요, 이 비인간적인 최상현에 대한 불쾌감이에요. 그래서요. 아니 그럼 부인이 죽어도 괜찮단 말이오? 어차피 죽을 목숨이라면 그대로 두는 게죠. 그 돈이 있으면 나와 어린 것들이 살아갈 수 있으니까요. 이놈 시기 이거 생명이 중요해, 돈이 중요해? 생명. 돈이 중요한 놈이죠.
생명을 경시하는 거야. 생명보다 돈이 더 중요해. 생명을 경시 개꿀. 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생명보다 더 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습에서 비인간.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보험금 타가지고 놀겠다 이거죠. 갑자기 그 계곡 살인마가 생각이 나네요. 요즘에 여름 되면 나랑 같이 계곡 갈래 그 무시무시한 짤 돌아다니는 거 모르세요? 우리가 나랑 같이 배우 갈래? 뭔지 알죠? 내가 너 뭔지 알죠? 남편 밀어가지고 남편 물에 빠져 죽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계곡에서 죽을 일이 없지 않나요? 높은 계곡에서 걔가 수영을 못하고 물을 무서워하는데 계속 뛰어내리라 그래가지고 뛰어내리는데 구조 안 해줘가지고 죽었잖아. 그 보험금 10억인가 몇십억 하지 않았어요? 아니 그래 8억 받으려고 했는데 뭐요? 못 받았죠. 왜요? 너네 그 이은혜 살인 사건 몰라? 그거. 알긴 아는데 잘 모르겠어요. 한번 네? 그래서 지금 녹화 중이니까 조용히 하시죠. 우리 선생님은 아무런 개인적인 의견이 없습니다. 자 빨리 읽어보세요. 네. 개미. 그건 너무 심하지 않소? 심한 건데 아니죠. 그 병이 어떤 병이라고 수술합니까? 자 있잖아요. 회기가요. 그건 너무 심하지 않소라고 했을 때 노골적으로 분노를 터뜨린다 그랬죠. 여러분 노골적이다가 무슨 뜻이게요? 너무 다 보이게. 맞아요. 직접적으로 드러내다 그런 뜻이거든요. 자 불쾌감과 이번에 뭘 했다고? 분노를 이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지금 성난 기계가 된 거야. 다시. 원래 처음에는 비인간적이고 냉정한 핵이었죠. 그런데 얘가 기계였는데 성난 기계가 됐대. 누구를 보고? 맞아요. 한마디로요. 이기적이었던 회기가 더욱 비인간적인 상현의 모습을 보고 분노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상징하는 의미는요. 인간성의 회복이에요. 기계가 화를 냈으니 인간성이 회복된 거죠. 이기적이었던 회기가 비인간적인 상현의 모습에 분노를 터뜨리게 되는 과정을 인간성 회복으로 드러내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것도 이 제목의 의미를 서술하시오 이런 문제도 자주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분노를 터뜨리며 노골적으로 분노를 터뜨렸다. 이거 중요해요. 여러분 아까 전에 조용하나 위험 있게. 그다음 뭉클 불쾌감이 솟으며 노골적으로 분노를 터뜨리며 그건 너무 심하지 않소? 자, 그다음 상현. 어디죠? 심한 건 심한 건데 아니죠. 그 병이 어떤 병이라고 수술을 합니까? 그것도 공으로 한다면 또 모르지만 돈 쓰고 저 죽고 하면 나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라고. 선생님 그러니 나는 아니 뭐야 공짜로는 할만하대. 근데 돈은 쓰면 안 되지. 나쁜 새끼죠. 자 마지막에 외치며 네모하세요. 맨 마지막에 뭐가 왔어? 외치며 왔다 얘들아. 그건 살인이나 다름없소. 자 마지막에 외치며예요. 알겠죠? 어디 앞에 어떤 지시문이 연결되는지 잘 보고. 자 그자 걔가 살인이나 다름없어 라고 했더니 또 여기에서 우리 철없는 금숙씨 이 말이 떨어지자 금숙은 의아한 표정으로 회기를 쳐다본다. 자 얘가 또 왜 의아한 모습으로 쳐다봤죠? 전에는 수술을 거절했는데 뭐야 저 사람 성격이 변했잖아 이런 뜻이죠. 그래서요 자 금숙이가 의아한 표정으로 쳐다본 이유는요 이전에 기계 같던 모습과 달라진 태도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적으세요. 얘가 왜 의아하게 쳐다보았느냐. 그래서 이 달라진 모습을 얘가 또 어떻게 쳐다봤느냐. 의아해 했는데요. 이거는 이전의 기계 같던 모습에서 달라졌기 때문. 의아한 표정을 쳐다보았다 이렇게 된 겁니다. 겉으로 속이 다 비치는 겉과 속이 다 똑같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상현 뭐라고요? 아내가 죽어가도 내버려 두는 법이 어디 있단 말이오. 거기 인간성 회복 적으세요. 이젠 죽으면 내버려 두지 않겠대. 인간성 회복. 그래서 신경 마세요. 처음에 지녔던 겸손과 비굴은 찾아볼 수 없는 태도로. 처음에는 왜 겸손하고 비굴한 모습으로 나타났죠? 수술하지 말라는 부탁을 하려고. 그런데 이제는 다 까발려진 거야. 그래서 이제 저항적인 태도로 변했어요. 또 참견 마세요. 읽어보세요.
내 차를 내가 죽이건 살리건 무슨 걱정이요? 나 살고 남도 있지. 아무튼 실례했습니다. 아우 싸가지도 없고 이기적이고요. 비인간적이고요. 좋아요. 그래서 회기는 감전된 사람처럼 멍하니 서 있고 금숙은 회기를 주시하고만 있다. 무거운 침묵이 흐른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제 대단원의 막으로 가봅시다. 회기 정간호사, 예? 아까 그 환자의 주소 알지? 예, 접수 보면 좋아. 그럼 속달 우편으로 보내요. 속다루편 동그라미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요. 얘가 선택한 결과는요. 분노감 느꼈잖아요. 그래서 결국 얘가 부탁을 합니다. 얘 여기 회기가요. 여기서 우리 정금숙 간호사한테 어떤 지시를 내렸어요? 근데 그냥 우편물도 아니고 속달 우편은 그러니까 왜 우리 퀵배송 같은 거잖아요, 여러분. 그럼 속달 우편 1시라도 빨리 수술을 시작하겠다라는 환자를 살리려는 회기의 의지로 볼 수 있는 거죠. 의지의 표현. 의지예요. 그래서요. 예? 수술을 받고 싶으면 편지 받는 즉시 찾아오라고. 아 인간성 회복. 그래서 아니 그렇지만 자신은 있어. 그 대신 수혈용 혈액을 충분히 준비해야 할 것을 잊지 마. 알겠어? 선생님은 웬일이세요? 자 여기서 빙그레 웃으면 이건 빙그레 쌍용 같은 느낌이 아니고요, 여러분. 저 새끼 좀 봐라. 이런 게 아니고요. 왜 웃었게요? 긍정적이요. 대견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항상 선생님이 이 정금숙이는요 얘를 마음속으로 좋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긍정적 시선을 보여주고 있어요. 긍정적이고 애정어린 시선. 네, 하트 시그널이에요, 여러분. 자, 그래서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고요. 또 응, 이번 환자는 꼭 살려보고 싶은 의욕이 생기는군. 왜요? 그 친구에게 살해당할 바엔 내가 맡아서 살리지. 참을 수 없는 모욕을 당한 것 같아. 기회가 너무 네모하세요. 기계가 노하셨네요. 이게 뭐라고요? 화난 성난 기계 제목의 의미고요. 거기 인간성의 회복을 드러내는 부분을 찾아 쓰시오. 그럼 이거 쓰면 돼요. 기계가 노하셨네요. 회기가 인간성이 회복됐음을 의미하는 구절을 써라. 그럼 기계가 노하셨네요. 이 부분이에요. 그리고 또 잔소리 말고 편지나 어서 써. 예. 담배는 포장도 중하지만 알맹이가 좋아야지. 그렇지. 자 이제 마지막 말인데요. 담배를 보면서 이런 말을 해요. 상현이가 아니 우리 회기가 이런 말을 합니다. 담배는 포장도 중요하지만 알맹이가 좋아야지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러자 우리 금숙이가 그런 말을 하죠. 알맹이가 좋아야지. 그랬더니 그 담배만은 진짜겠지요. 자 이런 말이 있거든요. 이건 회기의 말이고요. 얘는 금숙이의 말인데요. 이 말의 의미를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포장도 중요하지만 알맹이가 좋아야 된다. 그러면 포장은 뭐예요? 겉모습. 그럼 알맹이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면. 내면. 인간성이라고 해도 좋아요. 겉도 중요하지만 뭐가 중요하다? 알맹이가 중요하다. 그러니까요 이런 내용인데 얘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 담배만은 진짜겠지요. 왜냐하면 담배는 포장과 알맹이가 있으니까. 그럼 여기 뒤에 생략된 말은 뭔지 알아요? 사연은 가짜예요. 상현은 가짜. 왜 가짜죠? 그래도 얘는 알맹이가 있지만 알맹이요? 인간성을 상실한 상현은 가짜. 이런 말이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인간성, 그러니까 내면을 상실한 알맹이가 없는 상현은 가짜다. 이런 말이 되겠네요. 그래서 여러분이 포장과 알맹이의 각각 상징적인 의미를 적고 그 다음에 주제를 표현하시오. 주제는 뭐예요? 인간성의 회복이죠. 상실된 인간성의 회복이라는 주제를 전달하고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뭐가 내려가요 이제? 막이 내려가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 깔래의 구성다리는 장과 막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런 말을 했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에서요 우리 인물의 유형 볼게요.
전반부와 후반부를 지나면서 회기의 성격이 변했죠. 그러면 얘는 성격이 변화하니까 인물의 유형으로 따진다면 평면적 인물일까요? 입체적 인물일까요? 평면적 인물. 네? 입체적 인물이요. 네, 여기서 이렇게 성격 변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성을 회복했잖아요. 그래서 이 양회기 이 사람은요. 입체적 인물이 되겠습니다. 주제의식은 이거예요. 상실된 인간성의 회복. 자, 여기 어디를 보아야 되느냐. 189페이지를 보셔야 돼요. 189페이지에 3번 희곡과 시나리오의 차이를 여기서 정리하고 있거든요. 이 희곡의 일부를 소설로 바꾸어 쓴 것이다. 전달 방식을 한번 설명해보자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상현이 거칠게 문을 닫고 떠난 뒤 회기는 마치 감전이라도 된 사람처럼 멍하니 서 있었다. 적막한 공기 속에 금숙은 말없이 그런 회기를 주시하고만 있었다. 이거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죠, 여러분. 그쵸? 그러면 이야기를 누가 전달해? 서술자가 전달해요. 그런데 보세요. 회기는 방금 전 상현과의 대화를 곱씹었다. 아내 덕에 살고 있으면서도 돈 때문에 아내의 수술을 반대하다니 회기는 참을 수 없는 모욕을 당한 것만 같은 기분이었다. 여러분 여기 줄 쳐봐. 회기는 참을 수 없는 모욕을 당한 것만 같은 기분이었다. 회기는 인옥을 세뇌하기로 결심했다. 살해당하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었다. 결과에 자신도 있었다. 이 부분 다 줄쳐보세요. 여러분 인물의 내면을 누가 전달해? 서술자. 그렇지. 거기다 적어봐. 인물의 내면을 서술자가 직접 제시함 이렇게 해도 되고요. 서술자가 설명함 해도 되고 서술자가 요약 제시함 해도 돼요. 다 돼요, 여러분. 인물의 내면을 서술자가 설명함 이렇게 적을게요. 아까 서술자 X 쳐졌던 거 아니에요? 서술자가 X 되는 건 희곡. 이거 지금 소설로 바꾼 거야. 아, 그러니까 지금 서술자가 전달하고 있지. 소설이니까. 그게 차이야. 그런데 아까 전에 아까 여기 참을 수 없는 모욕을 당한 것 같은 기분이었다. 이거 서술자가 설명했죠. 네. 그런데 그 부분이 우리 극갈래에서 어떻게 설명했었죠? 참을 수 없는 모욕을 당한 기분이로군 이라는 인물의 말로 제시됐죠. 그럼 다시 아까 소설은 이 인물의 내면을 소설에서는 어떻게 제시했어? 서술자의 설명 이렇게 돼 있었죠? 근데 극갈래에서는 인물의 대사 또는 행동이나 표정으로 제시. 아마 이게 서술형으로 나올 확률이 굉장히 한 8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잘 적을 수 있겠죠? 네. 그쵸? 전달 방식의 차이점을 설명하시오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소설 갈래에서는 인물의 내면을 서술자가 설명하지만 극갈래에서는 아니면 희곡에서는 인물의 대사와 행동이나 표정을 통해 보여준다.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요거만 쓰면 돼요. 네. 그리고 선생님이 그리고 또 꼭 나오는 문제 유형 중에 하나가요. 감독이 배우들에게 지시할 만한 상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런 문제 잘 나오거든요. 선생님이 조명은 밝게 하고 흰색 배경을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청결하고 냉랭한 분위기가 들도록 만든다. 이런 것도 했었죠. 그리고 이노기한테 중요한 거는 첫눈에 봐도 중환자임을 알 수 있도록 뭐 헝클어지고 그 다음에 옷도 대충 입고 그 다음에 안색도 창백하고 해야 되지만 눈빛만은 체념한 눈빛이면 안 된다고 했죠. 삶에 대한 의욕이 있는 살고자 하는 눈빛으로 그렇게 연결을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됐죠? 네. 네, 이게 바로 국갈래예요. 그래서 우리 또 성남기기의 문제를 쭉쭉쭉 끝까지 195페이지까지 풀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숙제예요.